어른이 되면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능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역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로 늘 고민합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자란 환경이 다양하고 선천적 기질도 다양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인간관계의 고민은 항상 어렵습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골칫거리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작가는 인간관계의 대가입니다. 그는 지금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위로의 심리학이 아닌 변화와 성장의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밀은 바로 바운더리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왜 어려울까요? 그 원인은 관계의 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비슷한 패턴의 관계 방식을 되풀이합니다. 그 기본 틀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틀을 통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려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관계의 틀이 고착되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눈치만 보고 산다던가 화를 내거나 떼를 쓰면서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죠. 저자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운더리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는 자아의 경계이자 관계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호와 교류입니다.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생각, 감정, 욕구, 가치관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걸러야 할 것은 걸러냅니다.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기면 인간관계로 고통받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자아 분화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나와 너의 개별성이 유지되면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아 분화가 너무 과하게 된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공격적이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대로 자아 분화가 거의 안 된 사람들은 타인에게 연결되길 바라며 불안해하고 상대에게 무조건 순응하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교류 방식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두어 친밀하면서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교류 방식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피하거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간섭하고 관여하려는 유형은 건강한 교류를 어렵게 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축은 자아 분화의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가로축은 관계 교류의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이럴 경우 네 가지 형태의 문제 유형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응형입니다. 자아 분화가 잘 안 되었고 관계 교류는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아 타인에게 순종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느니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착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자신이 버려질까봐 거절, 자기 주장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봄형입니다. 자아 분화가 잘 안 되었고 관계 교류는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돌봐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고 행복한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불행한 이들을 만나서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의미부여를 합니다. 정작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자립을 막고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방어형입니다. 자아 분화가 과하고 관계 교류는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세상은 어차피 혼자라고 생각하고 늘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빚느니 혼자 있는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집착하고 관심을 간섭으로 봅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지배형입니다. 자아 분화가 과하고 관계 교류는 적극적입니다. 늘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매우 옳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늘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상대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찬사를 받으려 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합니다. 이런 성향은 나이 들어도 별로 나아지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힘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인간의 유형이 꼭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분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바운더리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건강한 바운더리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건강한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관계의 깊이를 조절할 줄 압니다. 이들은 대상과 친밀도에 따라 그 깊이와 거리를 조율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서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친밀도에 따라 깊은 교류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호 존중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는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추해지고 상대를 존중할수록 인간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반면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되라는 비단증적 사고는 관계를 망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고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 줄 압니다. 상대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위로와 친절을 베풀지만 그렇다고 상대의 삶을 책임지려 하거나 휘두르려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갈등 회복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함으로써 갈등을 풀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은 갈등에 대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치관과 취향,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쌍방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솔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지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노골적인 솔직함은 무례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내가 무언가 불편하거나 내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이나 곤란함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4가지 유형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인 바운더리의 개념을 이해하니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위로의 심리학에서 머물지 않고 성장과 치유의 심리학을 통해 건강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